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비행에서 접하고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기권을 중심으로 대기권의 구분, 대기의 성분, 대류권의 특징과 무인비행장치에 미치는 영향 부분, 그리고 기상현상으로 바람, 기압, 구름, 안개 등과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관련 기상으로 무인비행장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들, 마지막으로 기상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을 벗어난 비행체들의 활동 영역인 공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표면에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으로 나뉩니다. 대류권은 지구 대기권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지표면과 접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류권을 다른 권역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류권은 명칭 그대로 끊임없이 공기의 대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온도, 물리적 특성, 기압, 형상, 흐름 등으로 구름, 비, 눈, 태풍 등과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대류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평균 고도 11km 정도이며 계절과 위도 그리고 대기 요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극지방은 6에서 10km이고 적도 부근에서는 15에서 18km입니다. 대류권의 대기 온도는 고도가 상승하면 온도가 감소하며 공기 밀도는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태양에 의해 지표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열과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열로 인하여 고도 11km까지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킬로미터당 약 6.5도씨 비율로 감소하고 풍속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고도 상승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고 대륙과 바다의 비열 차이, 지형의 영향, 아래쪽에 있는 온도가 높은 공기의 연력학적 불안정 상태 등으로 인하여 바람의 불규칙한 변화, 상승 및 하강 기류와 같은 수직적 공기 흐름 등으로 인한 난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표면에서의 대류 작용에 의한 수직 운동으로 비, 눈, 구름과 같은 기상 현상을 비롯해서 저기압, 고기압, 전선, 태풍 등 거의 모든 대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류권 상안인 대류권 계면 부근에서는 대기가 안정되어 구름이 없고 기온이 낮으며 공기가 희박하여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제트 항공기의 운항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대류권의 하부는 경량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기상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층권은 아래로는 대류권을, 위로는 중간권을 접하고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11km에서 50km까지 범위입니다. 성층권은 고속의 바람이 불어도 와류가 생기지 않는 층입니다. 성층권 온도의 특성은 올라갈수록 따뜻해지고 성층권 하부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류권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성층권 하부는 대기가 안정되어 구름이 적고 기온이 낮으며 공기가 희박하여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는 제트 항공기들이 주로 9에서 15km 고도 범위에서 비행을 많이 합니다. 중간권은 성층권과 열군 사이에 지표면으로 50에서 80km 부근에 있습니다. 중간권에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여 중간권 최상부에는 대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중간권 계면이 있습니다. 중간권에 포함된 공기 분자는 태양 복사에너지와 지구 복사에너지를 흡수할 공기 분자가 적어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여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권은 중간권과 외기권 사이에 존재합니다. 열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80km 정도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으로 500km까지입니다. 열권은 온도가 돌아
대기가스의 분자 질량에 따라 층을 이루어 배열하게 됩니다. 또한 열권은 태양에너지에 의해 공기 분자가 이온화되어 자유전가가 밀집되어 전리층으로 불립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이러한 전리현상 특징을 활용 HF 주파수를 사용하여 장거리 통신을 합니다. 외기권은 지구 대기원의 마지막 대기층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500에서 1000km 정도에서 시작하며 대략 10,000km 정도까지입니다. 외기권의 주된 기체는 산소나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수소, 헬륨 등 가벼운 원소만 존재합니다. 다음은 대기의 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대기권의 대기 구성 물질은 부피로 78%가 질소, 21%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1%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헬륨, 메탄, 수소, 수증기,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구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도 80km까지 균일한 구성 분포를 유지하고 있어 균질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도 80km 이상의 대기의 성분비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력의 영향이 작아지므로 가벼운 기체의 성분 비율이 증가하면서 성분비가 일정하지 않아 비균질권이라고도 부릅니다. 항공에서는 국제표준 대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공기는 대기에 있는 밀도에 따라서 고도계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고도에 따라 항공기 고도계가 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따로따로 운영하면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져서 국제표준 대기를 아이카오에서 국제협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카오에서 정한 국제표준 대기 조건은 건조 공기, 그러니까 균질권 상태입니다. 국제표준 대기압은 표면상의 표준 기압으로 29.82 수은주 인치입니다. 표면상의 공기 밀도 1225kg/세제곱미터, 중력 가속도 9.80665m/제곱세크, 음속은 340.43m/s 정도, 해면상 기온 15도씨 정도, 이러한 것을 국제협약으로 정해서 국제표준대기로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륙권의 기상현상을 무인비행장치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위주로 대륙권의 특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운영할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풍향, 풍속, 바람 속도, 바람 시어로 구분합니다.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풍향은 일정 시간 내에 평균 풍향을 의미하고 진북 기준으로 부릅니다. 항공에서는 북쪽의 기준을 진북, 자북, 나북을 보통 쓰는데요. 풍향은 진북 기준으로 8방위, 16방위 또는 32방위를 나타냅니다. 보통 항공에서는 일반적으로 10도 단위를 반올림한 세 자리 숫자로 36방위를 사용합니다. 풍향계가 138도를 가리켰다면 풍향 140이라고 쓴다는 뜻입니다. 풍속은 공기가 이동한 거리와 이에 소요된 시간의 비를 말합니다. 일정 시간에 대한 경우를 평균 풍속, 그러니까 즉 순간적인 값을 순간 풍속으로 표현합니다. 평균 풍속이라고 하고요. 풍속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터/세크를 사용하는데 시간당 킬로미터, 시간당 마일, 너트를 사용합니다. 항공기상 전문에서는 해상 마일 기준으로 너트가 주로 사용됩니다. 바람 속도는 윈드 벨로시티라고 부르는데 바람의 벡터 성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바람 속도의 크기가 풍속이 되는 것이며 풍속에 바람 방향 성분이 포함된 것이 바람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급병풍은 바람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 또는 수평 방향의 풍속 변화로 풍속 및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돌풍 현상을 가리킵니다. 수평으로 바람 시어가 발생하면 기압 불안정이 생겨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수직으로 급변풍이 발생하면 기류가 흩어져서 청천난류 등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기압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 지구에서 커다랗게 세 가지, 즉 기압 경도력, 전항력, 지표 마찰력에 따라서 바람이 발생하게 하며
이를 기압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은 두 기압 간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현상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기압 경도력은 두 지점 간의 기압차가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더욱 세집니다. 전향력은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하는 지구 표면을 따라서 각 운동량 보존을 위해 작용하는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북반구, 남반구, 극쪽에서는 전향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지표 마찰력은 대기의 분자는 서로 충돌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지면과의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에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마찰열은 대기의 열 에너지로 전환되며 대기의 운동을 아주 복잡미묘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지표면이 거친 지형일수록 마찰 효과도 커지고 또한 풍속도 강하면 마찰도 커지게 됩니다. 이제 구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거나 빙결해서 형성되는 수적 또는 빙정의 집합체입니다. 구름의 구성 요소는 크게 관행각 물방울, 빙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방울은 관행각,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방울이 합쳐지면서 커집니다. 어느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된 후에 구름 속에 더 차가운 구역으로 운반될 경우 계속 물방울이 커지게 됩니다. 빙정은 물방울이 커지면서 어느 점보다 낮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이 얼면서 빙정이 생기게 됩니다. 대륙권 상층에서 형성된 이 구름은 대기가 거의 어느 점 아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빙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의 형성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대류 상승, 지형적인 상승, 전선에 의한 상승, 공기 수렴에 의한 상승이 있습니다. 이 대류 상승은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되면서 대류가 일어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류에 의하여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가 상승 응결 고도에 이르게 되면 응결이 시작되면서 구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형적인 상승은 풍상 측에서 온난다습한 공기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게 되면서 단열 팽창 냉각되어 응결 고도에 이르게 되어 구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선에 의한 상승은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인 기단이 만나게 되면 경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계면을 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선에서는 공기의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상승한 공기가 응결 고도에 이르러 구름이 발생됩니다. 공기의 수렴에 의한 상승은 지표면 부근에서 공기가 수렴하게 됨에 따라 공기가 상승하고 구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구름의 분류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는 구름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을 크게 상운층,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수직운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상층운은 운저 고도가 보통 6km 이상으로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고 건조합니다. 이 때문에 상층운은 거의 빙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두께도 아주 얇습니다. 상층운은 권운, 권적운, 권층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중층운은 중위도 지방을 기준으로 구름 아래의 높이가 6km에서 2km까지입니다. 중층운은 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온이 충분히 낮아지면 일부는 빙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중층운은 고적운, 고층운 2가지가 있습니다. 하층운은 중위도 지방을 기준으로 2km 이하에 있는 구름을 하층운이라고 합니다. 하층운은 거의 수적으로 되어 있으나 추운 날씨에는 빙편과 눈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층운에는 층운, 난층운, 충정운 3가지가 있습니다.
수지구는 하충운 고도,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계속 발달해서 상층운까지 올라가는 커다란 구름입니다. 수지구는 불안정한 공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지군에는 저군, 그리고 이 저군이 계속 발달한 정란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국제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서 정한 구름의 10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상층운에는 권운, 권저군, 권충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운은 흰색의 가느다란 선이나 흰색의 반점, 좁은 띠 모양의 흩어져 있는 구름으로 미세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새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권저군은 죄악도를 배열해 놓은 것 같은 구름 조각들이 모인 것으로 가느다란 물결과 같은 모양으로 미세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털센 구름의 형태입니다. 권충운은 엷은 구름 섬유 모양 유백색 베일 형태로 미세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무리, 햇무리 현상이 일어나는 구름으로 생김새는 털충구름 형태입니다. 중층운에는 고저군, 고충운이 있습니다. 고저군은 엷은 판자나 둥그스름한 덩어리 구름 조각들이 모여서 된 백색이나 회색 구름입니다. 빗방울로 되어 있는데 온도가 낮은 곳 일부는 미세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양떼 모양입니다. 고충운은 무늬가 있거나 줄무늬로 된 회색 또는 엷은 검은색 구름으로 물방울 또는 미세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운의 특징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두께도 두꺼우며 강수 현상을 동반하지만 중간에서 증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김새는 높층구름 형태입니다. 하층운에는 난층운, 층저군, 층운이 있습니다. 난층운은 짙은 회색의 구름층으로 되어 있고 연속적인 비나 눈을 내리게 합니다. 난층운은 빗방울이나 미세한 얼음, 눈송이가 혼합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비층구름 형태입니다. 층저군은 엷은 판 모양의 둥글둥글한 구름 조각들이 모여서 형성된 구름과 회색과 옅은 검정색을 띤 구름이 보통입니다. 충저군은 물방울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으나 가끔 빗방울 쌀랑눈 또는 미세한 얼음 눈송이까지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회색 두루마리 모양의 구름이나 층센구름 형태입니다. 층운은 비교적 일정한 운절을 가진 회색 구름입니다. 층운은 통상 물방울로 되어 있고 아주 저온일 때는 미세한 얼음 가루눈이 섞여 있습니다. 생김새는 안개와 비슷한 층구름 형태입니다. 스직운에는 저군과 정난운이 있습니다. 저군은 윤곽이 뚜렷하고 농밀한 구름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둥근 산봉우리나 탑 모양 또는 지붕 모양을 이루는 구름입니다. 저군은 주로 물방울로 되어 있고 기온이 낮은 곳은 미세한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는 센 구름 형태입니다. 정난운은 수직 방향으로 크게 발달한 짙은 검은색 또는 회색 구름입니다. 정난운은 거대한 탑 모양이나 산봉우리 모양으로 꼭대기 부근에는 모루 형태나 새의 날개 모양처럼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난운은 물방울 또는 미세한 얼음으로 되어 있고 구름 정상에는 관행각된 눈송이 쌀락우박, 쌀락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군이 정난운으로 발전되는데 정난운으로 발전되면 아주 강한 우박,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아주 강한 비가 내려오는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안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핵을 중심으로 응력해서 성장하게 되면 구름이나 안개가 됩니다. 구름과 안개의 차이는 지면과 접해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지형에 따라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 안개는 구성 입자가 물방울로 되어 있으면서 시정이 1km 미만일 때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의 구분은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 증발에 의해 형성된 안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는 지면과 접해 있는 공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 안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안개는 복사 안개, 이류 안개, 활승 안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 안개는 육상에서 관측되는 안개의 대부분이 야간의 지표면 복사 냉각으로 발생합니다. 맑은 날 밤 바람이 약한 경우 공기의 복사 냉각으로 지표면 근처에서 가장 심하고 때로는 기온 역전층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지면에 접한 공기가 이슬점에 달하여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위에 응결하여 이슬이나 서리가 되고 지면 근처 엷은 기층에 안개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안개를 복사 안개 또는 땅 안개라고 합니다. 이류 안개는 온난다습한 공기가 찬 지면으로 이류하여 발생한 안개를 말합니다. 해상에서 형성된 안개는 대부분 이류 안개이고 이것은 해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해무는 복사 안개보다 두께가 두껍고 발생하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또한 이 지속성이 커서 한 번 발생되면 수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활승 안개는 수변한 공기가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갈 때 이 단열 팽창 냉각됨에 따라 형성됩니다. 활승 안개는 산안개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산안개는 대부분 활승 안개로 바람이 강해도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발은 수면이나 낙하하는 빗방울에서 일어나는데요. 증발에 의해서 형성된 안개는 증발 안개, 전선 안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발 안개는 온난한 수면에서 찬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할 때 안개가 발생합니다. 전선 안개는 우적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찬 공기 내에서 안개를 발생시킵니다. 전선 안개는 전선의 위치에 따라 전선 앞 안개, 전선 뒤 안개, 전선 통과 안개로 통상 세 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관련 기상으로 무인비행장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운항에서 비행안전에 관련된 기상은 난류, 산악파, 뇌우, 다운버스트, 우박, 천둥과 번개, 급변풍, 마이크로버스트, 착빙, 해무와 황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상현상에서 무인비행장치 운항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류입니다. 난류는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과 기복, 수목, 건물 등에 의해 생긴 회전 기류와 바람의 급변 결과로 불규칙한 변동을 하는 대기의 흐름을 뜻하고요. 이를 즉 터뷸런스라고도 부릅니다. 항공기 운항에서 조종자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무인비행 장치에서도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류는 정란운 구름에서 산악파에서 청천난류, 지표면 전선에서 항공기 후류에서 발생합니다. 산악파입니다. 산악파는 마운틴 웨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산악파는 역전층에 기류가 있거나 대기가 안정되어 있는 산 정상에 강한 바람이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불 때 발생합니다. 산악파는 산 정상의 수변한 공기와 회전성 구름대가 일정한 부근에 정체하여 형성됩니다. 산악파는 봉우리가 하나 있는 지역보다 여러 개 연달아 있는 산맥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때 형성되는 구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의 형태는 모자 구름, 말린 구름, 렌즈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의 형태로 산악파를 파악하여 비행을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뇌우입니다.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정란운 집합체를 말합니다. 강한 대류 활동을 가진 뇌우는 폭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커다란 항공재해를 가져오기도 하는 기상현상입니다. 뇌우의 발달 과정은 세포 내에 오직 상승기류만 있는 저군 단계,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는 성숙 단계, 그리고 하강기류가 우세하고 결국에는 약해져서 사라지는 소멸 단계로 구성됩니다. 뇌우 상태에서의 비행은
급물입니다. 다음은 다운버스트입니다. 그림에서의 다운버스트는 아주 발달된 모루 모양입니다. 정란운의 아주 발달된 형태입니다. 정란운 속에서도 발달 과정에서 성숙 단계에 가면 하강 기류는 이 지표면에 도달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그림처럼 내려갑니다. 퍼지면서 내려가는데요. 이런 유출되는 기류가 유출된 후에 경과된 시간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이러한 바람을 다운버스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항공기들이 많이 추락하게 됩니다. 무인 비행 장치도 위험하겠죠. 다음은 우박입니다. 우박은 적운과 정란운 속에서 강한 상승 운동에 의해서 빙정 입자가 직경 2cm, 지름 5mm 이상의 강수 입자로 성장하여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가 우박입니다. 물방울들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얼면서 우박으로 발전되는 것이죠. 다음은 천둥과 번개입니다. 번개는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구름 내부에 축적된 음전하 그리고 양전하 사이 또는 구름 하부에 이런 발생하는 불꽃방전을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는 구름 내부, 구름과 구름 사이, 구름과 주위 공기 사이, 구름과 지면 사이의 방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번개 방전은 번개 형태에 관계없이 약 30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가지고요. 방전 통로상의 공기는 약 3만 도씨 이상으로 가열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충격파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귀에 벼락이나 천둥 소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즉, 음파로 바뀌면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천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번개와 천둥은 같은 현상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빛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시어입니다. 바람시어는 영어로 윈드시어라고도 통상 부르는데요. 2020년 9월부터 명칭이 급변풍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오래된 책자에서는 전단풍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부터는 급변풍이라고 부릅시다. 급변풍이나 바람은 풍향과 풍속을 가지는 벡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나타나는 풍속이나 풍향의 두 가지 모든 바람의 급격한 변화, 이것을 급변풍이라고 합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활주로나 이착륙장 근처에서 바람시어는 정풍이나 배풍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여 항공기의 실속이나 비정상적인 고도 상승을 초래하고 측풍에 의해 활주로 이탈을 초래합니다. 무인 비행 장치도 급변풍 상태에서의 비행을 피하여 추락을 예방해야겠죠. 다음은 마이크로버스트입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대류 활동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이 특수한 바람시어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난류로 내우뿐만 아니고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대류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아주 강한 하강 기류를 말합니다. 이전 설명드린 다운버스트와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강수를 동반하고요. 하지만 하강 기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위험이 보이지도 않는데 강한 마이크로버스트가 일어나면서 항공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강 기류가 지상에 처음 도달한 후 5분 내외에 강화되어 일어나는데요. 수평적 규모는 1에서 3km 정도, 그리고 지속 시간은 5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다음은 착빙입니다. 착빙은 영어로 아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착빙은 빙결온도 이하의 상태에서 대기에 노출된 물체에 관행각 물방울 혹은 구름 입자가 충돌하여 얼음 피막을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착빙의 형태는 크게 구조착빙, 서리착빙, 유도착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착빙은 기체착빙이라고도 하는데요. 항공기 날개 끝이나 프로펠러, 무선 안테나, 앞유리, 피토 튜브 및 방향키 등과 같은 기체 표면에 얼음이 쌓이거나 덮이는 착빙입니다. 이 구조 착빙은 주로 항공기 공기 역학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어 운항 효율을 감소시키거나 항공기 실속을 유발하여 항공기를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서리 착빙은 항공기 표면에 생기는 서리 형태의 착빙입니다. 항공기 표면을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 양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서리 착빙은 실속을 5에서 10% 증가시킬 수 있고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륙이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륙 전에 모든 서리는 항공기로부터 제거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유도 착빙은 항공기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 흡입구 착빙과 기화기 착빙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도 착빙은 항공기 엔진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엔진의 힘을 감소시킵니다. 때문에 항공기 엔진의 힘을 줄이거나 아니면 엔진을 정지시키는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착빙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항공에서는 위험한 기상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무와 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해무 현상으로는 웨스트리와 이스트리가 있습니다. 웨스트리는 서해안에서 밀려오는 해무이고 이스트리는 동해안에서 밀려오는 해무입니다. 해무는 초여름부터 중순까지 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안개와 같이 주의를 하시면서 비행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황사는 중국, 고비 사막 그리고 몽골 사막에서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봄철, 주로 2월에서 4월에 나타나고요. 시정장애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 황사는 시정장애도 일으키지만 항공기의 엔진에 흡입되면서 엔진의 성능도 감소시키거나 항공기 엔진을 정지시키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기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대기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과 관련된 기상청 서비스는 항공운항지원 기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 우측에 항공운항지원 기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공항기상 종합, 관측 및 예보, 특보 및 정보, 공역기상 및 일기도, 날씨 영상, 와프스, 종간기상 정보, 저고도, 고고도, 관제, 공항기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기상 종합은 세계 공항별, 국내 공항별 날씨 정보인 메타 및 공항기상 예보인 타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측 및 예보는 메타 및 타프, 이륙 예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보 및 정보는 시그멧, 에어멧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데 공항 경보, 공항기상 정보, 우주기상 정보, 화산재 기상 정보, 항공교통 흐름 지원 정보, 화산재, 태풍, 황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역기상 및 일기도는 국내 Significant Weather, 한반도 원텀, 난류 예측, 기온, 바람, 분석 일기도, 육상 예상 일기도, 전문가용 일기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영상에는 레이더 통합 분석, 기상 레이더, 위성, 낙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기상청 서비스는 비행 안전을 기상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반드시 항공기상청과 항공운항지원 기상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상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윈디 기상 앱 사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윈디 앱을 들어가시면 당일 한반도 지역의 바람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가 보여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홈페이지와 날씨 레이더, 위성이 있고 그 밑으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튜토리얼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레이더는 현재 시간에 맞는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여주고 위성은 한반도 기상위성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튜토리얼 페이지는 날씨 레이더 및 위성을 추가하여 바람, 비, 번개, 온도, 구름, 파도, 대기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전반적인 바람의 경로 및 세기, 돌풍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 및 번개에서는 누적 강수량, 눈,
뇌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에서는 전반적 온도 분포와 습도도 확인 가능합니다. 구름에서는 낮은 구름, 운저 및 시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타 파도 및 대기질 등도 확인할 수 있으니 비행을 하실 때 확인하시고 적용하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행 안전은 아는 만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비행을 항상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상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